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정부가 중장기 가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횡성군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 개소식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국제 크루즈선 여수항 입항이 재개됐습니다. 제주도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 및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가뭄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장기 가뭄 대책을 일부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에 4대강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논리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광주 전남의 중장기 가뭄 대책안을 일부 발표했습니다. 지난 31일 순천 주암호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에 광주 전남의 심각한 가뭄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일단 급한 거 먼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에 불편함이 없고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책안은 주암댐과 다른 댐을 연계하는 도수관로를 신설하고 산단을 위한 도수관로를 놓는 등 물 공급 체계를 조절하는 방안과 하수, 해수, 지하수를 활용해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주된 골자입니다. 비상시에는 댐 저수위보다 낮은 비상용량까지 끌어다 쓰는 방안과 섬진강, 영산강의 물도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안과 함께 4대강 본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책과 더불어 4대강 16개 보의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대강 보를 물그릇으로 쓴다는 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내세웠던 논리로 사실상 문정부에서 개방했던 보의 수문을 다시 막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이 사실상 가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많았던 만큼 이번 방안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영산강 보 개방이 광주 전남 가뭄의 한 원인이라는 일부 보수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시민 146만 명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영산강. 이건 100% 틀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섬진강 수계를 가지고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팩트는 틀려 있고. 환경부가 4월 내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영산강 보 존치와 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횡성군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체, 통근 통합버스를 제외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실시하는 학교로 횡성의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단체 관광객 인원 기준은 15인 이상의 내 외국인으로 당일 관광의 경우 관내 유료 관광지 한 곳 이상, 관내 음식점 한 곳 이상 방문을 조건으로 1인당 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 개시일 7일 전까지 횡성군 문화관광가로 사전 여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광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사업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횡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은행, 대구신용보증기금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따뜻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은행, 대구신용보증기금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따뜻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3자 간 협약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 기업이 유망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은행과 재단은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은행이 재단에 10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5배인 1,500억 원 규모의 특별 출연 협약 보증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환경부 액화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 공모에서 대구 유곡리 버스공영 차고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70억 원, SK E&S 40억 원 등 총 110억 원이 투입되며 대구시는 충전소 부지를 제공합니다. 액화수소는 수소를 극초저온으로 냉각한 액체 형태로 기존 기체수소에 비해 최대 10배 대용량 저장 이송이 가능해 대형 수소 상용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액화수소 충전소는 압축기를 사용하는 기체 수소 충전소와 달리 초저온 펌프를 사용해 빠른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 대기 시간이 없이 즉시 다른 차량의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서 그린바이오 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이 열렸습니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6개 분야 거점기관과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 정보 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한 발족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업 농가 상생, 수출 촉진 등 그린바이오 혁신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선도 기업의 생산 공장을 방문해 제품 제조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발족식에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및 협의회 운영 계획 설명,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린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새로운 수출 판로가 개척되어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그린바이오 산업의 육성과 우수 성과 사례의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박림지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평창분소, 용평지소, 진부지소, 대관령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박림지소가 문을 열면서 총 5곳으로 확대 운영하게 됐습니다. 박림지소는 박림면 원거리 농업인들의 영농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3,005제곱미터 부지에 951제곱미터의 창고 시설을 갖추고 트랙터, 보행관리기 등 26종 79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인 4월에서 6월, 10월에서 11월에는 평일은 물론 토요일에도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며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6월까지는 임대료의 50%가 감면됩니다. 횡성군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충전시설을 확충합니다. 개정된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르면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군은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지원해 환경부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급속충전기 4대, 완속충전기 11대를 확충할 예정으로 설치 비용은 환경부가 전액 부담하고 환경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는 월 전기료 납입, 운영관리 유지보수를 전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 개소식이 개최됐습니다. 개소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소 신축 경과보고와 축사, 현판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는 국비 65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연구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고농도 대기오염 현상의 과학적 원인을 규명해 충북 맞춤형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도가 2023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민천 8기 일자리 종합계획을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겁니다. 도는 올해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완성과 원하는 일자리가 풍요로운 생태계 환경 등 5개 분야 19개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도는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분기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도민과 시군,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도와 괴산군이 공동으로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탄소 중립과 레이크파크 충북의 시작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산림에 전나무를 심으며 탄소 중립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반려식물을 나눠주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의 희망숲 선언이 진행돼 식목일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재해 예방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충북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재해 예방사업 추진 실태 점검을 시작한 2017년 이후 6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충북도는 오기 전 현장 점검을 통한 위험 요소 사전 차단과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풍수해보험 컨설팅 병행 실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는 올해도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질 없는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상주시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에서 청사 이전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농촌진흥청장, 상주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추진 경과보고,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사 이전 공사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연구 포장공사와 건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은 총 사업비 2,741억 원으로 지상 3층, 본관동과 27개 부속시설을 갖추고 2026년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신청사는 첨단 연구시설과 지원시설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농업을 첨단 산업으로 변화하기 위한 농업 테크노파크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메타버스 수도 경북 확산을 위한 2023 메타버스 이니셔티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재하 한국 메타버스 학회장 및 회원을 비롯한 메타버스 관련 기업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 메타버스 학회가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한 안동에서 개최한 첫 번째 학술대회로 경북의 정책과 연계한 메타버스 융합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기조 강연에서는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의 챗 경북과 메타버스, 김민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부장의 메타버스 경제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 메타버스 학회와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가 협업해 지역발전 동력으로 메타버스를 선점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시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포항 미래숲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31일 연희읍 행정복지센터 인주교차로 구간에서 포항 미래숲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오늘의 나무 심기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에는 약 1,5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해 이팝나무, 벚나무 등 5천여 본의 수목을 심었습니다. 나무 심기 행사가 열린 곳은 기존에 심어진 대왕 참나무 가로수와 함께 악교목과 관목을 혼효 다층 식재해 울창한 숲길이 되도록 계획된 곳입니다. 특히 이번 식재구역은 연희읍 시가지와 도시외곽 산림을 연결하고 주변 산업단지와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요충지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시는 이날 나무 심기 행사 후 시민들에게 묘목과 봄꽃을 나눠주며 시민의 손으로 직접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며 미래 세대에게 맑고 푸른 도시를 선물하기 위한 작은 실천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예년보다는 5개월 빨리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지역 현안의 해결이 시급한 점과 흔들리는 서진 정책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필요성이 서로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요청을 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예산이 나오는 9월 즈음 열렸던 것에 비하면 평년보다는 5개월 가까이 일찍 열린 겁니다. 광주시는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과 가뭄 극복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복합 쇼핑몰 유치 예정지 교통 인프라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 입장에서는 올해 내로 예산과 계획을 확정지어야 하는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9~10월경에 한 번 있는 그런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주 이런 정책 협의를 통해서 우리 광주,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국민의힘도 새로운 당 지도부를 만나 광주의 현안 사업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강세 지역인 광주이지만 여야가 화합하는 대표적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가장 강한 우리 민주당 텃밭, 그리고 가장 약한 우리 국민의힘 텃밭에서 정말 서로 협력하고 상생한 정책 협의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움직임에는 그동안 다져온 서진 정책이 최근 5.18 망언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광주시는 주요 현안에 이어 지난달 27일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했던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에 대한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광주 시내 한 병원에서 남성 간호조무사가 10대 미성년 환자 여러 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병원은 광주시 교육청 산하의 병원형 위탁교육시설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모두 정서적 어려움으로 이 병원에 맡겨진 학생들이었습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한 종합병원입니다. 지난 2월 이 병원에서 10대 미성년자인 A양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병동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 간호조무사 B씨였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 면담과 조사가 이루어져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은 부인을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인정된다고 판단을 해서. 성추행을 당한 건 A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병동에서 생활하던 10대 3명의 피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이 부랴부랴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뭐 부위를 만졌다든가 뭐 이런 정도. 10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이 병원은 광주시 교육청 산하의 병원형 위탁교육시설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방문이나 원격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인정을 해줘요, 교육청에서 그 교육 과정을. 선생님이 한 20여 분이 왔다 갔다 해요. 자세 교정이 필요하겠다 하면은 이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그 폐쇄병동으로 입원을 시키죠. 경찰은 간호조무사 B씨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국제 크루즈선 여수항 입항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연말까지 2척이 더 입항할 예정이어서 관광업계에 조금씩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길이 186m, 축구장 2개 크기의 국제 크루즈선이 여수항에 입항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온 승객과 승무원 등 600명을 태우고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여수에 도착한 겁니다. 깜짝 환영 행사를 받고 여수, 오동도와 순천만 국가정원 등을 둘러본 관광객들은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The people are very warm and nice here, so we're looking forward to seeing Yuisu today. 올해 전남 유일의 크루즈항인 여수로 기항하는 크루즈선은 모두 3척. 외국인 관광객 1,600명이 아름다운 남해안선과 관광 자원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 지갑을 열게 할 핵심 콘텐츠와 쇼핑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 5월이 되면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엑스포장이 인계되어 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제 크루즈 선박의 중심지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의 길을 걷던 전남 크루즈 산업이 정상화 수준을 밟으면서 민선 8기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수시가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제2회 붐업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미디어 활용 전시형 축제로 기획된 이번 붐업 페스티벌은 선박람회 성공기원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에 이어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 개막 전까지 매년 붐업 페스티벌을 열어 시민과 함께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올해부터 농업의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해 집단 급식소 지역쌀 구매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그동안 타 지역 쌀이 관내 급식소에 저가로 유입돼 지역 농업인과의 상생 저해와 쌀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여초농협과 협력해 집단 급식소에서 지역쌀 구매 시 타 지역쌀 구입 단가 대비 차익 금액을 포대당 최대 7,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모빌리티와 그린 수소경제 등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본격 추진합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대학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제주 미래모빌리티 선도 및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 실증 사업, 핵심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을 비롯해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에너지 전환 및 국제 교류 추진 등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래모빌리티 분야와 수소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을 가장 큰 역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 협약이 계기가 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동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아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도정 정책에 담아냅니다. 아동 친화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100인 원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원탁 토론회는 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아동 정책과 관련해 제주도와 제주도민 등에게 바라는 점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영훈 지사, 오순문 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초중고 아동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정의 핵심 가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비전을 설계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원탁 토론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과제들은 부서 협의 및 검토 등을 거쳐 추후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제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반려동물 진료비가 내려갈 전망입니다. 정부가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확정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